대학교 리플럭스입니다. 우선 발표 시작 전에 동영상 보고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바이스 3조입니다. 향기, 빛, 그리고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 연속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블루투스로 통한 디바이스 통신. 향기, 다시 밝히다. 리플럭스. 서비스 컨셉과 사용자 발표를 맡은 디자인학과 11학번 김미나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디바이스는 리플럭스입니다. 리플럭스는 작물의 천연 향기와 컬러 그리고 빛,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융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색상으로 등을 밝히고 동시에 작물의 향기를 확산시켜 기능하는 힐링 디바이스입니다. 작물의 천연 향기와 컬러가 만나서 힐링 효과를 증대시키고 이 효과로 인하여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리서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리플럭스의 기획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개인적인 성향, 향기 측면, 그리고 무드근 측면, 컬러 측면, 스마트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30명의 응답자가 저희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었고, 이 설문조사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하루 일과를 고되게 느끼고 있고, 그들 중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타겟층을 20, 30대 직장인과 40대 주부 타겟층을 변경하였고, 용도가 불확실했던 문제를 무드등의 기능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였고,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위생 문제를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 유저 리서치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설정한 저희 리플럭스의 타겟 유저입니다. 먼저 업무 스트레스, 잦은 야근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20, 30대 직장인을 주 타겟층으로 주었고, 두 번째로는 집안에서 평소 방향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40대 주부를 두 번째 타겟층으로 주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저희 조에서 기획한 가상의 사용자입니다. 가상의 사용자인 허송호 씨는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야근이 잦아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서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 리플럭스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목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리플럭스는 크게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일하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발표를 맡게 된 지역자원 김윤주입니다. 이러한 토끼를 먹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아로마 테라피란 식물을 증류시켜서 얻은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정신적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듯 상쾌한 향을 맡게 되면은 상쾌한 향에 노출되게 되면은 중심적 심리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죄송합니다. 심리적 작용에 작용하여 건강과 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로마 테라피에 이용 많이 되는 에센셜 오일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 세 개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라벤더는 상쾌하고 깨끗하며 우아한 향으로서 피로회복과 긴장감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상쾌하고 깨끗한 향으로 수험생들에게 좋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으로 피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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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과 허브 농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300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생산 사업이 많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백화점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허브 농장에서도 19%나 될 정도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듯 에센셜 오일을 이용함으로써 허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허브 농업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가지 눈으로 빛을 나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안전과 벌과권이 종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위에 있는 이 색깔들로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저 리서치, 즉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정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인들 간의 특별한 날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분홍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을 선호하였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선택하여서 이런 색상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들을 대표할 수 있는 6가지 색깔로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요. 옆에 있는 내용들은 색채 테라피, 즉 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힐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피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SBS 스페셜의 87화에 보면은 색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빨간 방에서 10분 동안 자유롭게 놔두고 그 다음에 휴식 10분, 그 다음에 파란 방에서 또다시 자유롭게 10분 동안 두고 관찰을 하는 거였는데요. 빨간 방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책상에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하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10분 휴식을 가지고 파란 방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기 앉아서 쉬거나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다소 빨간 방과는 분위기가 다른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능을 가진 색채 테라피와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아로마 테라피를 조합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위장계통의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도 이런 소화기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노란색을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향은 페퍼민트 향을 태운다면은 속이 안 좋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눈으로 녹아드는 빛의 양인데요. 지금 한국산업규격 7.5도 기준에는 침실 같은 경우는 15에서 30럭스, 그 다음에 공부나 독서를 하는 고급방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600럭스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능에 따라서 도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 디자인과 정현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리플럭스 하드웨어 디자인은 보시면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됩니다. 상단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는 LED 램프가 삽입이 되어서 그 LED가 발광되는 부분과 그리고 향이 나오는 구멍, 그리고 하단에는 향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상단의 둘레에는 LED 전등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향이 나올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오일과 물이 섞여서 향으로 나올 수 있는 물통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초음파 분사구라고 써있는 T자형 모양은 이 물과 오일이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서 안개화되어 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즉 하단에서 물과 오일이 섞여진 물통 안에서 초음파 분사구로 인해 안개화가 되어서 상단에 있는 구멍으로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습기가 갖고 있었던 세균 문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유저 리서치를 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초음파 분사 방식도 조사할 때도 그렇고, 세균이 번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는데, 저희가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고 또 물통을 또 따로 분리해서 세척을 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하단에 보시면 물통과 하드웨어 공간이 이렇게 같이 분접해져 있는데, 저희가 물과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닿으면 안전성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어느 정도 두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USB 전원 어댑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나 이제 휴대폰 충전기에 놓여져 있는 USB 전원 어댑터를 이용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USB 전원 어댑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와 함께 타이머를 저희가 또 설치를 했는데요. 시간을 설정하여서 취침 전에도 편안하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예상 이미지입니다. 정신이 없겠지만 아이 컨택 조심하세요. 저쪽에 계신 분 지금 소외감 느끼고 계시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맡은 디자인과 이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무드보드는 향기에서 빛 그리고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꽃을 상징하는 분홍색과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메비우스띠의 연속성에 기반한 로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향기에서 빛으로 그리고 심리적 안정으로 연속되는 사용자 경험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앱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사용자와 디바이스 사이에 이제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키스크린 같은 경우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화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색상이 들어간 부분과 이 색상이 들어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컨트롤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색상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나서 즐겨찾기를 등록해가지고 사용자가 후에 이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다이어리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색상을 날짜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네, 하드웨어 부분을 맡은 전자공학과 최영태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두이노 보드, RGB LED, 블루투스 보드, 초음파 진동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무선 통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는 LED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LED 색상 밝기 조절을 위한 포트를 제공, 그리고 또한 통신 포트도 제공합니다. RGB LED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원하는 밝기, 색상 등을 표현하면서 또 천연 오일량과 함께 컬러 테라피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필름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초음파 진동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센셜 오일과 물을 암기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딜레이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디바이스를 이제 온오프 시킬 때 사용할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는 아두이노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 릴레이 스위치가 외부 전압과 연결이 돼서 이 외부 전압이 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이쪽은 교류 전압이 다음과 같은 정류회로를 지나서 직류 전압으로 바뀌는 원리인데요. 그 직류 전압이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에 제어 신호가 들어오면 디바이스를 온오프하거나 RGB LED를 온오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한 이한경입니다. 저희 시스템 계열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와 디바이스, 어플 이렇게 세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방간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통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지금까지 구현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고 디바이스를 검색할 블루투스 연결이 성공한 거고 지금 현재는 조명 색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밝기와 조명을 쓰시는 거고 이게 가장 밝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포스 모델을 설명하게 된 경영과 1학번 하일정입니다. 우선 5포스 모델은 저희가 시장 진입 시에 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얘기하는데요. 신규 참가자는 우선 신규 참가자, 공급자 협상력, 경쟁자, 구매자 협상력, 대체제 기업 5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신규 참가자를 보시면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차별화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 다음 경쟁자입니다. 경쟁 강도는 낮고 홈플러스 시장의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비슷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협상력입니다. 공급자 제품이 차별적이지 않고 가격은 높지만 공급자 제품이 차별적이지 않고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협상력은 낮고요. 구매자의 협상력은 홈프레그런스 시장의 구매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 협상력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위협인데 대체제는 기능의 대체성과 가격 차이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향제가 저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형 관련업 중에 방향제 시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제로는 방향제가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리플럭스는 유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EP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영학과 오신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저희는 가격 측정 방식을 원가 가산법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저희 원가의 20% 마진을 이용한다 했을 때 저희 가격은 1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BEP 매출액과 매출량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 보시다시피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도가 낮아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은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아까 그 앱 키스크린에서 색깔 선택 레인지가 굉장히
네. 지금 보여준 프로토타이핑에는 9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구현할 9가지요? 아까 9가지 아니면 성경량이 보여주는 실제 그 부분은 지금 LED 색상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기에는 색상이 그걸 다 구분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사용자들 리서치를 했던 그 색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그 색 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은 버튼 형식이지만 슬라이드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기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여서 아까 그 키스크린에 있는 그 정도까지의 색상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의 색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까 가격이 12만 5천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저 제품을 사용자들이 얼마 주면 사겠다라는 의견 앞으로 나중에 할 건가요? 저희가 해봤어요. 설문지 이제 230명을 통해서 해본 결과 저희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1만원대에서 3만원대에서 5만원대 가격이 적당하다고 봤는데요. 저희 보셨다시피 저희 변동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5만원으로 측정 이하를 하면 저희는 기업이 남아나지 못합니다. 건설도 안 돼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정했을 때 5만원대는 맞지 않고 저희의 변동비와 원가를 따져서 10만원으로 기준했다고 했을 때 20%의 기준을 잡아서 1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좀 해보세요. 제목이 인플럭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시거든요. 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나의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리플럭스라고 정한 이유는 이제 릴렉스와 그리고 플라워 그리고 룩스라는 조명의 밝기를 합성. 그래서 이제 향기를 다시 밝히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